안녕하세요. 대기업에서 항공산업을 담당하고 있는 담당 멘토 김기동입니다. 자, 오늘은 리스크 부하에도 불구하고 견고한 주가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T항공에 대해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구체적으로 현재 어떠한 리스크가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인지,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TA항공이 다른 항공사들 대비해서 더 좋은 이런 견고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제가 영상 속에서 자세하게 풀어보도록 할 테니까요. 딱 5분만 집중한다고 생각하시고 지켜봐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일단 리스크적인 측면 분석해보고 전망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고요. 그 이후에 이제 대한항공이 K항공한테 이제 에어버스 330, 200을 지원을 했습니다. 따라서 여기다 내용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T항공의 차트를 저와 함께 좀 간단하게 지켜본다고 하시면요. T항공 같은 경우에는 다른 항공사들에 비해서 계속해서 주가가 지지를 받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좀 자릿대를 이탈하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러한 원인은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합병에 대해 최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요. 따라서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좀 어떠한 대응 전략을 짜는 게 좋을지까지 제가 이번 시간에 이러한 순서대로 중요한 내용들을 하나하나 풀어가 보도록 할 테니까요. 영상 시청해 주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런 유가가 급등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항공사들에게 굉장히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설명을 들어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면 항공사들 같은 경우에는 항공유를 사용을 하죠. 근데 이런 항공유가 바로 매출 원가의 30%를 차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항공유가 오르게 된다고 한다면 자연스럽게 마진 자체가 줄어들면서 이익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안 좋은 실적을 내게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이제 항공사들의 주가, T항공도 마찬가지로 이 주가를 보시면 이 유가와 조금 반대로 움직이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완벽하게 같다고는 설명드릴 수 없겠지만 이 유가의 측면과 조금 비슷하게 유가가 좀 하락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주가가 상승을 하거나 이런 경향들을 좀 많이 보여온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러한 유가에 대해서 좀 지켜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따라서 지금부터 여기에 대한 내용들 제가 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국 시간으로 이제 14일 6시경에 이스라엘에 이란이 드론이랑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이러한 작전을 실행을 한 모습을 보여줬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장에서는 중동 전쟁으로 좀 확산이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중동에 좀 산유국들이 많다고 할 수 있겠고, 중동에 전쟁이 일어나게 된다고 한다면 자연스럽게 유가도 올라가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T항공의 이익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부진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들 굉장히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 같은데요. 여기에 구체적인 이유는 일단 여기서 전쟁이 더 확산이 된다고 한다면 바로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스라엘과 연계된 컨테이너 화물선도 납포를 하면서 확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되고, 이에 따라서 유가도 상승을 할 모습을 보여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렇게 유가는 좀 상승을 했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금일은 조금은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럼에도 저희가 앞으로도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는데, 여기에 대해서 바로 일단 이스라엘이 이란을 바로 보고 공격을 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보고 공격을 계약을 철회를 했다는 내용인데요. 이 세부적인 내용은 바로 이 전날 미국과 이스라엘 정상 간 통화를 한 다음에 이 보복 공격 안건을 철회한 내용을 보였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15일 이제 어제는 앞으로 이제 전쟁적인 측면보다는 이 다른 것으로 조금 압박을 가하겠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들은 제가 또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브렌트유 유가가 좀 급상승하는 이러한 좀 전망들은 조금 제한적으로 볼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또 추가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어떤 거냐면요. 바로 저희가 과거의 사례를 좀 보면서 지켜보면은 조금 이런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이 조금 제한적일 수 있다는 영향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저희가 과거를 좀 보겠습니다. 22년 2월에 러시아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딱 본격적으로 발발했을 때 브렌트유 같은 경우에도 약 120달러를 좀 돌파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반면 작년 10월에 하마스의 이스라엘 침공 시점 직후에는 브렌트가 소폭 상승을 했다가 다시 하락으로 반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전쟁이 다른 원인을 끼친 이유는
바로 실질적으로 공급이 감소가 될 수 있는지 여부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요. 러시아는 원유를 생산하는 산유국인 반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은 이 원유 시장에서 수급에 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제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게 이제 러시아와 이란의 이 생산량을 보면 3배 이상 차이가 나고 있기 때문에 이 과거 사례처럼 이제 이렇게 좀 가장 큰 영향을 받으면서 이 급등하는 것보다는 조금은 좀 제한적일 수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리스크적인 측면은 항상 존재합니다. 저희가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이런 리스크적인 측면 항상 같이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만약에 향후에 전황이 중동 전역으로 확산되고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등 극단적인 상황으로 치닫을 경우에는 이 러시아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때보다 좀 더 커질 수 있는 리스크가 존재한다라고 좀 설명을 드려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여기 한 내용들 저희가 계속해서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계속해서 모니터링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영상 시청해 주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리스크 좀 간단하게 보면 이 환율이 좀 올라가면 여기에 대해 좀 큰 영향을 받습니다. 이 금일 같은 경우에도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좀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죠. 이렇게 환율이 올라가게 된다고 한다면 티항 같은 경우에는 비행기들이 리스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달러로 지급을 합니다. 외국에서 빌려서 달러로 지급을 해서 여기에 대한 비용이 좀 증가한다는 부분도 조금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리스크적인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제가 봤던 것처럼 리스크적인 측면 그나마 좀 제한적이라고 볼 수 있겠고,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제가 볼 수 있는 부분들이 향후 긍정적인 전망들이 여기 T항공의 주가를 좀 지지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일단 이제 하계 기간 3월 31일부터 10월 26일까지 코로나 이전의 98%를 회복할 수 있다는 이런 긍정적인 전망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두 번째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번에 대한항공이 에어버스 330, 200을 T항공으로 지원을 완료를 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으로 이제 인천 파리를 노선을 하는 이 T항공인데 유럽 노선을 투입될 이 에어버스 330, 200을 지원을 했고요. 이 5대 가운데 이 첫 번째 항공기를 대단장 작업에 좀 돌입을 했다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대한항공은 에어버스 332 5대 전략을 이 T항공 임대할 계획이고요. 이 앞서 나머지 4대도 여기서 색을 빼고 T항공 다시 생활 예정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T항공의 이제 유럽 진출이 좀 더 가시화가 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이런 노선들 함께 지켜보시면서 제가 또 변동사항이 있으면 여러분들에게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항공이 앞서 주가가 이렇게 상승한 이유들은요, 저희가 아시다시피 여행 수요 회복, 그리고 뭐 실적적인 측면도 있겠지만, 이 실적적인 측면이 연관되는 것이 있죠. 바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합병 간에 이런 유럽 노선을 인가받는 거고, 비행기도 받는 거였습니다. 따라서 과거에 이러한 사례로 인해 주가가 상승을 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현재 대한항공에서 유럽 노선을 취항할 수 있는 비행기를 운수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은 이러한 면들이 더 부각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러한 부분이 좀 염두되면서 주가가 좀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고 한다면 저희가 앞서서 저항받았던 구간대에서 저항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대에서 저항을 받을지 아니면 돌파할 수 있을지 여부를 지켜보시고, 돌파 후에 상방으로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열려 있다는 부분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리스크적인 측면이 좀 부각이 되면서 하락하게 된다고 한다면 단기적으로 앞서서 지지와 저항을 받았던 구간대에서 지지할 수 있을지 지켜보시고요. 그 밑으로 하락하게 된다고 한다면 하방으로는 이제 전 저점부까지 좀 열려 있다는 부분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번 영상은 T항공의 리스크적인 측면,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제한적인 리스크란 내용이라던가 아니면 대한항공으로부터 이제 받는 비행기 운수가 좀 더 가시화되고 있다는 내용들 짚어보면서 진행을 했고요. 해당 영상은 개인적인 의견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의 주관적인 생각과 해당 내용을 토대로 현명한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영상 잘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